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저께 토요일 날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2022년도 지방직 공무원 국업 문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전체적인 문제 출제 총평은 우리가 국가직이 상당히 기존에 있던 패턴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학원생들이 이제는 행정법 출제 트렌드가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역시 출제는 퐁당퐁당이죠. 출제자들의 출제 취향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이번 지방직 국어 문제는 무난해도 또 너무 무난해가지고 거의 뭐 평소 때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쳤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받아 한두 문제 실수, 그것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카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행정법에 국한해서 본다면은 문제가 너무 무난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해설을 이제 달면서 한두 개 정도는 뭐가 나올까, 그저 좀 이렇게 불이타 문제든지 아니면 좀 전국을 찌르는 문제, 아니면 최신판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했는데, 끝끝내 학생들을 괴롭힐 만한 지문들, 물론 이제 지문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존의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는 그게 우리 교재 출처를 다 표시를 합니다. 그동안은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출처를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해설 강의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일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또 뭐 이렇게 무난하게 출제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냐, 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교재에서 다 나왔다고 또 이렇게 막 과장되게 강의하실 거니까 해설 강의하시는 분들 사실 약간 좀 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럼 언어 교재나 웬만한 강의를 들을 때면 또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출제가 된 거죠. 물론 무난하게 출제되면 개인은 좋아.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쉬움은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죠. 또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기존에 나오던 문제 패턴에 비해서는 변별력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얼핏 보기에는 지문이 길고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지문의 압박, 스코럴 압박이죠. 그것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숙련돼서 문제를 성실하게 잘 풀었던, 정규적인 과정을 잘 정리했고 그 과정을 수료했고 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평소 때 잘 풀었던 학생들은 뭐 고득점 안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패턴이지 않았을까.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해설 강의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때문에 출제 총평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고,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나서 뭐 해설 강의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 경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행정법은 나오는 문제가 또 계속 반복, 기출 지문들이 뭐 70%, 80% 이상 상회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 총평을 하고 바로 해설 강의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행정입법에 대한 책형은 다 A 책형으로 통일됐습니다. 요즘은 책형 뭐 A 책형, B 책형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책형을 통일해서 출제가 된 경우가 보통이죠. 그래서 A 책형이고요. 자, 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우리 오전에 그 군문 문제풀이도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또 나왔었죠. 원래 자치조례는 위임이 필요가 없어. 다만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관련된 것은 위임이 필요하지만 그 위임은 포괄적으로 해도 족하죠.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1번 오고요. 2번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 불용 형식 행정규칙이죠. 이건 행정입법에서 나오는 불용 형식 행정규칙, 법규성 X죠. 법규성 X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 요력이 있다. 없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거는 정답이 손을 들고 있죠. 3번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한 사안을 기했을 때,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위임, 결합, 보충 세 가지가 세트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내외적 구속력이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구치격이죠. 4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겠죠. 형사처벌은 침입적인 것이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법은 입법은 위법하면 무효로 보는 거죠. 이건 판례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교재 원본에 있습니다. 220페이지. 교재 가지는 분은 2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 본문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처벌법규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처벌법규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이 있죠. 그래서 5번.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인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 무효로 본다라는 판례의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그래서 2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행정이 부관. 이것도 뭐 늘 나오는 거죠. 1번 행정청해여본에 의해서 부과된 부담. 부담이 무효이면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부관에서 최근에 뭐 맨날 거의 단골로 나오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사법상 행위도 무효가 된다. 틀렸죠? X. 2번 부관의 사후 변경. 부관의 사후 변경은 요거는 조금 이제 지문의 취지를 볼까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뭡니까? 사정 변경은 사후 부관을 할 수 있는 경우잖아. 그럼 이건 일단 국어적으로 읽어보면 저도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이게 지문을 조금 국어적으로 잘 읽어야 되겠죠. 봐.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뭐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부관이 인정이 되잖아.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된다. 일단 얼핏 보면 맞는 지문처럼 보여. 맞는 지문처럼 보이죠? 다만 이 지문은 국어적으로 봤을 때 사후부관은 뭐지? 그러니까 일단 이 지문 자체의 의미는 뭐지? 사후부관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렇게 읽어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후부관은 법유동사죠. 나머지 법률 규정, 유보, 그리고 동의, 그리고 사정변경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문은 사후부관은 사정변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의미로 읽어지잖아.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법률 규정, 유보, 동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신 분 있습니까? 별 생각이 없었지, 그지?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 문제를 좀 꼬아기는 꼬았는데 출제자가 그런 의도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어적으로 일단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후부관은 뭐입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유보됐거나 그다음에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지문은 그거는 요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런 의미로 지문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 국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함정이죠. 나름대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3번 행정처분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이건 우리가 부당결부 검전칙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의 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은 회피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3번 틀렸고요. 4번 근데 2번이 좀 애매했지만 4번이 워낙 확실하게 맞는 지문. 부관 중에서 독립성 인정된 것은 only 부담이죠. 나머지 부관은 독립성이 없죠. 특히 이제 기간이죠. 사용수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4번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뭐 문제를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번 지문에 국어적으로 그런 좀 함정들이 있다는 점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4번. 우리가 뭐 늘 보는 부관 파트에서 늘 보는 사례죠. 그래서 뭐 책에서 다 적중됐다. 수업 시간에도 사실 수업 다 나왔지 뭐. 이거 설명 안 하는 강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막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뒀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도 교재에 다 있는 것들이죠. 자 일단 먼저 기업 개인 택시면허 특허죠. 특허니까 재량이죠. 니은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자.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특허입니다. 꼬리말은 특허지만 설권적 행위로 평가되죠. 그래서 또 설권적 행위 특허니까 재량으로 보는 것이죠. 이번 책에서는 재량행위 파트에서 우리가 교재 보시면 28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됐고요. 자, 이제 문제는 D것이죠.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솔직히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이제 없는 건 제가 확실하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하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복직명령은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할 때 제가 어떤 것 틀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하명.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보거나 하명은 침입적인가 기본적으로 뭐의 성격이 강하다? 기속행위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복직명령은 요건 갖추면 복직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잖아.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휴직을 했거든. 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내가 뭐 하겠다? 복직하겠다고 신청하면은 복직명령은 해야 됩니다. 명령이고 또 의무가 되겠죠. 근데 복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봐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복직명령은 복직명령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 복직명령은 법 밑에 해설에 있죠. 그래서 그 시행 때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의 재량에 복귀를 이거는 침입적인 것보다는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재량으로 봐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침입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복직명령은 요건 갖추면 복직명령을 해야 된다는 의무로 기속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책이 없습니다. 요거는 책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마침 보니까 밑에 보기가 D것이 결국은 이 지문을 아는지 모르지 핵심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자, 4번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는 뭐하고 한 묶음이었지? 귀하 허가,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는 꼬리말은 허가이지만 뭐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특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특허는 재량행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리얼은 재량행위.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 기억, 니은, 리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D것 지문이 조금 주의를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4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이지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니죠. 1번 5. 2번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을 했다면 그 임용 제청이 자체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거죠. 개별적으로 평가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다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건이 있었죠. 쟁점이 많기 때문에 판례가 한 묶음을 해갖고 전체를 다 집어넣은 판례 교재에 있었죠. 교재 보시면 300페이지 보시면 대학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있죠. 3번에 보시면 그 내용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3번에 끝에 2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걸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고요. 예, 그래서 그 3번,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국가공무원법상 근데 3번도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제가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위 해제 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틀렸죠? 징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행정절차법에서 아주 단골 문제겠죠. 교재 50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6번 판례로 있죠. 그걸 잘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면 출처를 밝힐 걸 그랬나? 작업을 좀 서둘러 하는 바람에 출처 밝히는 그 후반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해설만 다 해가지고 학원에 보냈는데 어쨌든 그 책 찾아보시면 다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제가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해설해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부분은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해당 지문에 해당되는 거죠. 다른 거는 맞는 지문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따로 밑줄을 안 쳤지만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해설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밑줄을 다 쳐놨죠.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506페이지 A급 판례죠.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이 규정한 과세표준 기재가 누락됐다면 이후
하자가 있죠. 이유하자. 이유 제시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 위법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고요.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취소의 대상이 된다. 판례 오면 그대로 513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인데 평이한 것들은 따로 출처를 안 밝혀도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죠? 5번 행정법의 일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가 되죠.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일본 원칙 전체가 헌법상 원칙이 되겠죠. 헌법상의 당연한 원칙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47페이지 비례원칙 원문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밑에 성질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오야. 오니까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3번과 4번은 탈락. 그럼 니은에서 결판 나겠네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건데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거나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죠. 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제 뒤에가 틀렸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거는 반복된 행위가 위법할 때는 위법 앞에 불법 앞에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나온 숫자만 해도 한 10번 이상 나왔던 지문들이한테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나온 지문 이것도 역시 책에 보면 아마 A급 판례로 정리가 되죠. 불법 앞에 평등을 요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죠? 니은은 틀렸으니까 밑에 보기에 있으면 안 되겠네. 1번 탈락.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시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디귿. 국가가 임용결격 사유가 있죠. 임용결격은 무효야. 국가가 과실로 밝혀내지 못해도 하자 치유가 안 돼. 그리고 신뢰 원칙을 주장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신의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X. 리얼. 이거 부당결부의 가장 또 대표적인 판례잖아. 아무런 관련도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은 부당결부 금전책 위반대 위법하다고 봤죠. 위법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리얼 맞아. 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 도제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가직 문제 가지고 적중률 어쩌고 약간 연습되죠. 다만 이제 굳이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다 적중이 됐다면은 분량이 많은 교재보다는 분량이 적은 교재가 또 상대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내세운다면 다른 책이 1,400페이지, 500페이지 막 2권씩, 3권씩 있는 그 책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책은 1,000페이지 안 되게 줄여놨죠.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줄여놨죠. 거기 안에 다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남들은 이제 경쟁이라면 분량이 많은 것에서 타율로 생각한다면 정중률이 다 비슷하다면 타율로 생각한다면 우리 책이 훨씬 더 엑셀런트하죠. 분량을 줄여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교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 나름대로 PR을 한다면 교재나 이런 걸 PR을 한다면 그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요. 6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는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죠. 1번호. 혹시 교재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밑에 해설에 있잖아. 해설에 보면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제가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해설에 보면 판례 번호가 있죠. 물론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혹시 찾는 게 조금 못 찾겠다면 판례 번호가 뒤에 보시면 우리 책에 판례 색인들이 있어. 저도 웬만한 건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다 아는데 저도 가끔씩 가다가 우리 책에 있는데 저 기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디 있는지 가끔씩 눈여겨 안 보던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혹시 여러분이 찾으시려면은 제일 대부분 판례 색인들이 있죠. 판례 색인들 판례 연도별로 그리고 있는 그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책에서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출처를 확인하고 싶으면 책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싶으면 교재를 색인을 이용해서 또 찾아보는 것도 우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교재의 내용에 있는 걸 출처를 제가 원래 다 밝혔었는데 너무 면스러워서 안 밝히고 그냥 그대로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합니다. 요건 또 찾아보시면 우리가 건축 관련된 거 세트로 묶어놓은 게 허가 제일 뒷부분에 특수한 상황 하면서 건축 관련된 거 묶어놓은 판례가 있었거든요. 교재 보시면 32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5번 건축 허가 관련되는 판례가 쫙 묶여져 있죠. 거기에 보면 5번 판례 봐봐. 5번 판례에 보시면 꺽쇠 1번에 요 표현이 그대로 있죠. 꺽쇠 5번에 꺽쇠 1번 꺽쇠 1번에 5번의 부분 보시면 나와있죠.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1번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시도경찰청이나 키워드는 횡단보도 설치죠. 일반 처분입니다. 대물적 일반 처분은 물적 행정행위죠. 처분 송호고요. 3번 부단점이자 변상금 징수 요건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수할 건지는 재량이 허용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83페이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비교하는 박스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칸에 보니까 하명 나왔었잖아. 하명 나오죠. 하명의 283페이지 283페이지 보시면 하명 나오죠. 그게 보니까 변상금 나와 있죠. 이 변상금은 하명 대표적인 것이고 요건 갖추면 법에 있는 대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죠. 3으로. 4번. 근데 뭐 1번, 2번, 3번인데 4번도 완전 손들고 있는 거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꼬리말은 허가이지만 특허죠. 특허이기 때문에 그 독점적 권리 설정은 처분이 아니라 상대적 금지 허가이다. 꼬리말이 허가이지만 특허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X. 정답은 4번. 너무 쉬운 문제다. 물론 뭐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로서 변별력이 좀 떨어지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들도 충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은 실수를 안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요번에 뭐 커뮤니티랜드에 들어가 보니까 국어나 영어가 또 조금 어렵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 국가지가 또 상황이 반대죠. 국가 쪽에서는 국어, 영어, 국사는 기본 과목 아예 그냥 문안이 나오고 전공 과목들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또 반대 현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출제 경향을 잘 종잡을 수가 없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공부를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쉽죠. 근데 물론 어렵게 공부하는 게 기퉁의 지엽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은 사실 문제를 내용을 충분히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 있게 낼 수 있는데 요번 출제하는 출제자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지금 너무 성의 없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무난하게 그죠 골고루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또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그냥 그때 문제가 아주 나쁘다, 조악하다 이런 거는 아닌데 너무 기본적인 사안들 위주로 쭉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조금 허탈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죠. 사실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렇죠. 아주 특별히 아까 2번에 보기 2번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국어적으로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 되지만 나머지는 다 무난히 늘 다루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6번 정답은 4번. 7번 정보공개법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제가 했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해. 거부 사유가 뭐냐 했더니 야, 너 이 정보 공개한 거 가져가 가지고 네가 권리 구제에 필요하게 해서 이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가져가 봐야 정보 공개 청구한 거 네가 정보를 알아봐야 권리 구제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개 청구는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가 맞서죠. 그랬더니 판례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정보 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권리 구제에 이용할지 말지 또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지만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지문입니다. 교재 보시면 546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가 있죠. 1번 판례에 꺽쇠 2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 봐봐. 정보 공개 청구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 그러니까 딱 그 부분 꺼지면서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지문 그대로 등재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이거는 회의록이죠.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이죠.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 마지막 결론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이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인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이거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결론을 기억하고 있어야 지문이 맞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틀리게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쉬운 거죠. 회의록 비공개죠. 2번은 계속 틀릴 거예요. 정답 2번. 3번 요거는 이제 공개가 원칙 비공개가 예외죠. 그러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비공개 결정을 한 8가지 사유가 있을 거야.
공공기관 측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돼. 근데 막연하게 개괄적인 사유, 그냥 막연하게 공익, 그래서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문제죠. 일단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이 주장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에 이르지 않게 개괄적 사유만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판례 제목이 그대로 지문에 나왔습니다. 교재 568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4번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럴 때는 보여줄 수가 없죠. 협의의 소이기 때문에 법률상이 부정되죠. 다만 그거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 측에서? 공공기관 측에서 역시 주장 입증이 되죠. 그 4번도 같은 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3번 판례가 있죠. 3번 판례.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날 수험생들 친수험생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해설 강의 그렇게 크게 들을 만한 내용이 뭐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뭐 들어볼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지금 해설 강의는 앞으로 이제 내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제 경향 한번 파악하게 한 것이지 기존에 토요일을 쳤던 분들은 뭐 그렇게 행정법에 뭐 논란이 있는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복수 정답 이의 제기하는 지문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를 표시해 둘 걸 그랬다. 페이지 표시해 둘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찾아보신다면 판례 번호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색인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3번, 4번 다 맞는 지문이죠?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8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불복 고지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늘 봤던 거죠. 불고지 오고지는 행정심판법에 특별 규정이 있지만 불고지 오고지 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 뒤에 행정심판법 마지막이니까 84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845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에 판례사항이 있죠. 3번 판례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 고지했다. 거기에 따른 불고지, 오고지에 대한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3번 판례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X. 정답 1번이고요. 2번 요거는 국가배에서 맨날 하는 거죠.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 취소 판결을 내려줘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곧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A급 판례겠죠. 3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 절차를 다시 밟은 다음에 동일한 처분에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취소소의 절차 위법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다시 동일한 처분에도 위법하지 않죠. 기속력에 반하지 않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한 것은 다시 할 수 있죠. 3번 맞는 지문. 4번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한 처분청에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취소 권한이 기속되는 거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이건 우리 단과할 때 했나? 결자 해지 그 말 기억나나? A 행정청의 권한이야. 그런데 B 행정청에 써. 뭐 바로 잡는 건 누구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A 행정청 지권한을 B가 했기 때문에 A가 바로 잡는 것이 모양새는 있어 보이지만 이건 제가 결자 해지라고 했죠. 바로 잡는 것도 B야. 스스로 바로 잡는 거죠. 결자 해지. 이거 진도 책에 보시면 이건 취소 파트인데 교재에 보시면 433페이지. 교재 431페이지. 431페이지에 보시면 2번 판례가 있나? 요거는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431페이지 보면 2번 판례가 제가 이거 결자 해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했나? 했지 그지? 했었지 그지? 옆에 결자 해지 적어놨나?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단과 지난 시간에 했네.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거 보시면 되죠. 요거 4번 맞는 거죠. 맞는 집은.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은데 한 번씩 언급되고 모의고사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근데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행정심판법에 있는.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수험생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주 쉽다고 느끼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낼 때 이건 여담입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여담인데 출제할 때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패턴은 제목에 문제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거의 뭐 15문제 이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17문제, 8문제가 옳지 않은 것이 문제가 나와. 그럼 왜 그럴까? 지문 4가지가 있잖아. 4가지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3가지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오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돼? 하나만 꼬우면 되잖아. 출제할 때 상당히 칼로리 소모가 적어. 그지? 그런데 옳은 것은 하면은 4지문 중에서 뭐 한 거야? 3개를 틀리게 꼬아야 되잖아. 그럼 꼬으려면 이게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꼬면 학생들이 함정이 잘 안 빠지니까 뭔가 어떻게 모양새 있게 꼬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테스트할 때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제가 옳은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지문을 옳게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지방직 문제는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한 8문제가 거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럼 이제 옳은 것이니까 옳은 걸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틀린 지문이 왜 틀린지를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옳은 지문이 바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틀린 지문을 왜 틀린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지문은 하나 옳지 않은 게 바로 나오면은 물론 뭐 옳은 지문도 이번에 바로 나오면 마음은 되니까 정답을 바로 찾으면 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 1번에 나와도 2번, 3번, 4번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이 만약에 1번이나 2번에 나오면 사실 그건 확실하게 옳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덜 드는데 이번 시험은 나름대로 이제 하도 뭐 문제가 평이가 나니까 뭔가 문제 출제 패턴을 어떻게 할까 뭐 보다 보니까 옳은 것은 하는 지문이 많이 나와. 또 제가 왜 했냐면 마지막에 16번부터 20번까지 5문제는 다 옳은 것이야.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저도 이제 해설 강의할 때는 옳은 것은 그대로 해놓고 틀린 것만 살짝 꼬으면 되는데 해설하면 되는데 그것만 표시하면 되는데 옳지 않은 지문을 생각하니까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니까 이게 해설 자료를 만들 때 막판까지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고생이래 봐야 뭐 그런 고생이 아닌데 그래서 굳이 이제 출제 경향을 본다면 옳은 것은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이게 출제 경향으로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험생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다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 있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또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하나 찾으면 나머지는 맞는 점이니까 눈에 잘 익지만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정답은 1번이겠죠. 됐고요. 자, 9번도 마찬가지로 영어버 양도와 지휘성, 이것도 맨날 보는 제가 20년째 계속 나오는 테마라고 했죠. 지휘성계 신고수리.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늘 나온다. 32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었죠. 1번 지휘성계 신고 수리할 때 종전의 영업자한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왜? 양도인 명의가 양수인한테 넘어가니까 그대로 다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32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고요. 2번 관할행정청은 양도 양수 인가를 한 후에도 요거는 이제 자동차 운송 사업인데 정확하게는 개인 택시 면허죠. 개인 택시 면허는 대물적 특허야. 양도 양수 인가가 됐지. 양수인한테 넘어갔죠. 그러나 양도인한테 뭐가 있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넘겨받은 양도인한테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특허에서 대물적 특허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시면 특허 파트에 나와 있는 334페이지 가서 보시면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가 세트로 묶여져 있을 것이다. 334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 2번 판례 세트가 묶여져 있죠. 그 내용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34페이지 334에 1번,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가 그대로 나온 것이죠. 됐어. 그러면 2번 맞고요. 3번 영업의 양도인과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했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도 양수가 무효이면 신고 수리가 있을 때 그 수리 처분에 대해서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은 수리의 무효 확인을 제기해갖고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명의를 이전시킬 수 있는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4번 판례가
그 이야기가 됐죠. 4번 판례가 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고요. 그 3번 맞고요.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됐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기소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도인 잘못했을 때 양수인한테 처벌하는 것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됐고 현재의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 양수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양도인 잘못의 이유로 양수인한테 처벌할 수 있죠. 이건 사실관계 좀 다르다고 했죠. 얘나 328페이지 이거 1번 판례 위에 여백에 뭐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지는 계속 출제 가성비가 높다면서 제가 묶어놓은 거잖아요. 다른 책은 제가 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출제자가 요 부분을 우리 책 부분에다 맨날 제가 허세를 부리는 거 거기에 다 있잖아. 한 내용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죠. 물론 2번 판례는 특허이기 때문에 거기로 있긴 하지만 1번, 3번, 4번은 그 페이지에 1번, 4번, 5번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뭐 2번, 3번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묶어놓은 특별히 자주 나오는 테마들 묶어놓은 거 책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뭐 쉬웠던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인데 여러 번 봤던 거. 10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갑은 관련 법규 위반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의 과징금이죠. 그죠? 과징금은 원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 박탈하는 거. 변형된 과징금은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업을 정지 취소하는 것에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 되겠죠.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과징금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 상식입니다. 양벌 규정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는 누가 했지만 버스 기사가 했지만 택시 기사가 했지만 그 택시 기사 버스 기사를 고용한 회사 그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 택시 회사한테 과징금 부과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O가 됐고요. 2번 과징금의 경우는 고의과실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행정 우리가 3편 실효성학분선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고의과실 필요는 뭐의 경우? 형벌이나 질서보는 고의과실 필요하지만 나머지 경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과징금, 가산세 이런 것들 영업정지 취소 이런 것들은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징금도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요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3편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과징금이죠. 과징금 파트에서 판례 사안으로 나와 있더라. 교재 보시면 67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5번 판례죠. 25번 판례로 제목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25번 판례로 나와 있기도 하고 본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671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671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 양괄호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마지막 문장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이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는 가산세도 마찬가지고 저 앞에 있는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업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상 제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야. 하명이죠. 하명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좀 전에 찾던 것 672페이지고 해당 페이지에 양괄호 5번에 동그라미 2번 또 그 지문 그대로 있죠. 양괄호 2번 부과 징수 및 구제죠. 과징금은 급부하명으로 처분성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대로입니다. 3번, 4번. 이것도 과징금에서 늘 나왔던 거죠. 법정한도 초과하면 전부 취소입니다. 일부만 취소하고 전부 취소. A급 사실상 특혜급 판례가 되겠죠. 4번에 또 여러 번 봤던 것이죠. 그래서 67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15번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10번 정답은 2번. 11번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공무원에 부과된 직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거라면 직무에 해당되죠.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대해서 판례는 공익 플러스 사익이죠. 그래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목적 플러스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만을 위한 것이고 사익의 보호 취지가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배상법 직무 파트에서 나와 있는 판례가 되겠죠. 교재를 보시면 70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1번 판례가 그 내용으로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2번 국가에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죠.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직무에 포함됩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사경제 작용만 제외된다죠. 행정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직무에는 들어간다고 했었죠. 교재 699페이지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그래서 행정지도 어떤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에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2번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틀렸고요. 3번 경과실로 불법행위란 공무원에게 원래 경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이 없어. 그런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맞아.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을 못한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안 들은 분들인데 모의고사 들었으면 제가 요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게 말로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삼각형을 그리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 그림 우리 책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약간 독해가 필요한 것도 교재 보시면 726페이지죠. 726페이지. 국가배상법에 등장한 인물은 불법행위 저지른 공무원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피해를 본 국민 그리고 책임을 지는 국가나 지자체 국가로 합시다. 국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삼각형이니까 쟁점 세 가지잖아. 첫 번째 쟁점. 잘못은 공무원이 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국민은 공무원한테 피해를 입었으면서 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하시냐. 배상 책임 승지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한테는 선택적 청구를 할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국가한테 묻는 거에 공무원 개인한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두 번째 쟁점. 세 번째 쟁점은 국민이 공무원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구상하는 건 안 돼. 지가 잘못해놓고 국가 보고 배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이제 기본 쟁점이죠. 다만 우리가 주로 논의가 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뭐로 나누는 거야? 공무원의 불법 직무상 불법행위가 뭐일 때와 뭐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하고 경과실일 때 서로 나눈다고 했죠.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니까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이때는 공무원은 국민한테도 책임, 국가한테도 책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 때 첫 번째 쟁점 1번, 2번, 3번. 일단 고의 중과실 국가는 책임져. 사유는 좀 다르지만 책임져. 그런데 국민한테도 책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 청구도 가능해. 밑에 박스가 있죠. 그리고 구상 청구도 가능하죠. 555 요게 기본 구도. 맨 밑에 박스가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 때죠. 반면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발생한 사소한 실수이기 때문에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이 책임에서 빠지니까 뭐만 남는다? 1번만 남죠. 물론 이제 성격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1번 그 고의 또는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면하는 데 활용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한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또는 구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빠지기 때문에 뭐만 얘만 남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여기 이제 전제 지식이야. 요 전제 지식이죠. 근데 왜 이거느냐? 근데 최근에 아주 특이한 판례가 있었죠. 최근 단위가 2014년까지 이것도 한참 됐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나서 거의 해마다 나온 수준은 한 20번, 최근까지 한 5, 6년 동안 나온 수준은 20번이죠. 어떤 사이냐? 경과실이야. 공무원이 경과실이죠. 그러면 책임이 없어. 공무원은 여기도 책임 없고 여기도 책임 없고 빠지는데 그런데 이 공무원이 경과실인데 책임이 없는데 여기에 배상을 했어. 공중보건의사거든. 의료과실 사고인데 경과실이야. 그럼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은 책임이 없는데 배상 청구하니까 일단 배상을 했죠. 받았기 때문에 국민은 여기서 빠져나가. 국민은 더 이상해서 논의가 안 돼. 그런데 원래 경과실 때는 얘는 책임 없고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배상을 청구하니까 배상을 했죠. 뭐는 채무가 없는 사람인데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래. 비채 변제. 민법에서 채무가 아님에도 변제를 했죠. 비채 변제. 그럼 이건 누가 변제할 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걸 공무원 개인이 뭐 했기 때문에 배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빠져나가. 더 이상 계속 국민 터치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얘가 책임질 거 여기 책임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거. 여기 되겠죠. 보통 이제 얘가 고의 중과실 때 이렇게 구상이 통상적이지만 이거는 경과실일 때 구상권 청구 요게 아니라 요 방향이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할 때 이렇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 거. 여기 이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가 불법행위 저질렀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주자. 아니다. 내가 책임이 없지만 내가 배상을 했다면 내가 배상하는 바람에 네가 배상 책임을 면했잖아. 네가 그만큼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뭐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공무원 개인 주장. 그랬더니 판례가
허용된다고 봤죠. 특히 이제 경과실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기본반이 아니라 심화 때 판례 특강 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 테마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여기다 가는 거지. 근데 이 4번 지문, 3번 지문은 뭐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 요약이잖아. 아니, 여기 국민은 그냥 뭐야? 여기 받든 일단 배상받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민은 뭐가 없어? 별다른 뭐 특별히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데, 근데 3번 지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과실로 불법행위한 공무원이 피해자 손해배상했을 때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됨으로까지는 맞아. 그러나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고 구상권 청구 요게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모의고사 칠 때 제가 요 문제 이렇게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기출지문이었나 아니면 변호사 모의시험이나 아마 거기서 한번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했던 학생들 요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저거 그거 그대로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 됐죠. 뭐 물론 정답이 확실하게 1번 있었기 때문에 2번, 3번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요 지문 자체는 잘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배상. 이것도 우리가 변형 버전이죠.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잖아요. 영조물청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점유 관리하는 게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 심지어는 불법 점거하는 경우도 뭐에 해당된다? 영조물 책임 인정이 된다고, 영조물 그에 해당된다고 봤었죠? 그저 보시면 742. 이건 아무 책에서 특 맨날 나오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거는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지만 그 취지가 그대로 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할 때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권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변형 버전이지만 별로 어려운 건 하죠.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1번.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양벌규정 영업주 처벌은 자기 책임이죠. 대신 책임지는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종업원 책임과 업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으로 틀렸죠. 종업원 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있죠. 1번 X. 2번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걸 해제 조건은 행정처분.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또 우리가 뭐 맨날 나왔다. 10년까지 포함한다면 한 30분, 거의 40분 이상 나온 단골 지문이죠. 3번 과태료부가 서면으로 이재했을 때는 효력 상실한다. 3번이 맞는 지문이죠.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따를지 안 따를지 상대방한테 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소멸되죠. 그래서 3번, 4번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 원칙이 중요해. 법원이 양형재량 판단하기 때문에 뭐 공적인 견해표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거는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뭐 공적인 견해표 신뢰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왠지 느낌은 조금 생소하지만 또 아마 그 과태료 관련되는 그러니까 질서 위반의 규제법 도입부에 보면 판례가 몇 가지 안 되고 판례 사안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5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판례 세 가지가 있는데 2번 판례가 이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2번이 되겠다. 해설에 그대로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옳은 것이죠. 자, 13번 강제집행 역시 옳은 것 고르는 거죠. 근데 다시 온 겁니다. 자, 기억 철거 명령에는 거기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행위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집행에서 부서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퇴거 명령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 5니까 3번, 4번은 탈락. 니은에서 바로 겹한다겠네.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대집행 철거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가지는 국민들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인데 다만 이거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니라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대위권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대집행에서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도입부에 있는 거죠. 교재 60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위에 2번 판례가 있죠. 2번 판례 603페이지 2번 판례 A급 판례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 그러니까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또 안에다도 3번 일반 재산 대부료 직업은 사법상 법률관계 의무로까지는 맞죠. 다만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력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법원의 재판 청구하는 타력집행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그러니까 비대체적 자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문을 닫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대집행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집행 안 되는데 대집행 대상에서 틀렸죠. 또 대집행에 나오는 전형적인 지문들 그대로입니다. 예,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14번 선결 문제 옳지 않은 거죠.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무효라는 판단하게 세금, 그러니까 무효는 선결 문제로 당연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의 부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효력 부인을 판단하면서 세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1번 O.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 요 자체가 판례로 나와 있지 않는데 얘하고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결 문제 할 때 뭐야? 개고 처분이 위법해.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졌어. 행정소송은 소익이 없죠? 그러면 돈으로 구제받는 국가배상 갔을 때 민사법원은 뭐지? 위법성 여부를 선결 문제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위법성 여부를 선결 문제 판단해서 국가배상 청구인이 가능하다. 그 선결 문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딱 판례로 있는 거지만 걔하고 같은 취지의 판례가 그거죠. 그래서 오해하겠는데 그래서 대집행이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선결 문제에서 나왔던 가장 전형적인 판례가 되겠죠. 그게 387페이지였나요? 387페이지에 있는 선결 문제 이야기. 그거죠. 그래서 2번이 배상 청구 인용할 수 없다. 틀렸죠. 위법성 여부는 선결 문제.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인용할 수가 없다.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X고요. 2번이죠. 3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수입 그 면허가 위법하죠.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그래서 적어도 무면허 수입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죠. 이건 우리가 운전면허 나이로 소개받던 운전면허 같은 묶음이죠. 그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 6번 판례가 세트로 묶여져 있죠. 이거는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 받았죠. 그래서 그 5번, 6번 판례 그대로 있는 것이고 3번 맞죠?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허가 용으로 기소돼서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되면 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거는 취소가 취소됐을 때 이것도 했었잖아. 영업허가 요 그림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영업허가가 있었어. 허가를 받다가 허가가 취소가 됐죠. 그러면 없어졌지. 그럼 이 시점에 영업을 한 것은 행위 당시로는 무허가 영업을 처벌 대상이야. 그런데 이 취소가 위법화돼서 내가 쟁송지역에서 쟁송 취소가 됐죠. 이제 취소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얘가 없어지죠.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얘 때문에 없어졌던 이 영업허가는 나한테는 유리한 수익적 처분이니까 취소가 취소되면 원처분이 수익적일 때는 이게 다시 부활하죠. 부활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겨.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는 계속 효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영업은 적법한 정당한 영업이다. 무허가 영업이 아닌 걸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력보다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하면서 했던 거죠. 이것도 취소 파트에서 취소 파트에서 요 그림 그대로 그려줬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고 교재를 보시면 438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져 있나? 위에 여백에다가 트리노트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트리노트 같은 것이 머릿속에 연상되면 뭐가 쟁점이 되는지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기 좋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4번도 그 이야기죠.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5번 공법상계약. 이제 여기서 다 옳은 것이죠. 공법상계약.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된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X. 2번 국립어려운 부설주차장의 이거는 표현은 위탁관리 계약이지만 국립어려운 부설주차장이 뭐야? 행정재산이고 그래서 위탁관리 용역 계약은 표현은 계약이지만 행정재산을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강화상 특허죠. 특허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X. 3번 공법상 계약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지긴다. 틀렸죠? X.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 자원회수시설 요거 뭐입니까? 재활용 그 물품들을 회수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 그리고 자원 회수하는 게 다 사법상 계약이다 해서 최근에 이것도 곧잘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맨 마지막에 보면 사법상 계약인 것들이 뒤에 적혀 있잖아요. 교재를 보시면 48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맨 마지막에 8번 판례, 9번 판례. 이게 의외로 제가 모의고사 치면서도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게 나온다면서 제가 꼭 주의해서 보시라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나 있죠. 그 8번, 9번 다 사법상 계약이죠. 생활 폐기물 수집 그리고 자원 회수 시설, 재활용 물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죠 5가 되겠죠. 정답은 4번. 16번 취소형 판결이죠. 원고 청구가 유가또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현재의 공공문에 적합하게 판단하면 법원은 주장이나 신청, 사정 판결은 신청, 직권 다 가능하죠. 저 지문은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니까 1번이 맞네요. 1번이 바로 정답. 2번 영업정지 처분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해야 돼. 이건 뭐 생각하면 돼? 판결의 형성력이잖아. 형성력이니까 요거하고 마찬가지죠. 영업정지 취소가 잘못돼서 취소가 되면 형성력에 의해서 취소는 뭐야?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형성력 생각하면 2번 지문은 틀린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소멸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형성력에 반하기 때문에 2번 X. 3번 공사중지명령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서 이건 기판력에 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자주 다루는 거 아닌데 모의고사에서 이거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림을 아마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재를 일단 먼저 보시면 저 뒤에 판결 효력 중에 기판력이 나오거든. 판결 효력 중에 기판력이 나오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960페이지 보시면 그게 7번 판례죠. 7번 판례인데 C급이라서 한데 제가 자 공사중지명령을 내가 받았어. 여기에 대해서 취소용을 제기했죠. 취소용을 제기해서 기각이 됐죠. 그럼 기각이 됐다는 말은 뭐야? 이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기판력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냐?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죠. 해제하다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해제 신청을 이 위법한 것을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거부처는 위법하다고 하지만 이미 여기서 뭐야? 공사중지명령을 이 위법하지 않다, 적법한 부분에 기판력이 생겼기 때문에 해제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거부하면서 소송을 다투면서 이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니까 나는 해제 신청권이 있고 신청을 한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거부처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판력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권리구제를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지만 기판력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사중지명령 수용소 패소해서 적법한 거 확정됐을 때는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죠. 거부당하면서 거부 처분을 다투려면 법규상 주장 신청권이 필요한데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어디에 근거냐?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니까 나한테는 해제 신청권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 다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지만 여기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겼기 때문에 해제 신청권은 인정이 되지 않고 거부 처분은 처분성 X에서 각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판력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번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잘 안 다뤘던 것인데 이것도 아마 모의고사 할 때 실시간 모의고사 할 때 이거 한번 지문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 지문이죠. 3번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틀리시면 되겠죠. X. 4번. 요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없는 사유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없는 사유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같이 처분할 수 없다. 있죠? 사실관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건 다른 사유잖아.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그죠? 그 종전 처분 같은 처분 할 수가 없다.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X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 17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해서 갑은 비행정심판의 행정심판 청구했다. 행정심판 기본구조죠? 옳은 것. 비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을 취소했다. 이게 이제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은 청구 인용 판결 재결에만 인정되지 기각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죠. 그럼 기각 판결 기각 재결은 국민이 진 거야. 행정청이 이겼죠. 그런데 행정청이 그걸 직권 취소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 없죠. 이거는 판결 재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속력은 인용 판결 재결에만 인정되고요. 기각 판결 재결은 인정되죠. 이거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 파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 파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교재 보시면 839페이지 83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기속력 나오죠. 기속력에 보면 기속력은 인용 재결만 인정되는 것이고 각하 재결이나 기각 재결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에 숨어있는 뜻 뒤에 나오죠. 처분청은 기각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서는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요 지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면 요거 1번 틀렸죠? X가 되겠습니다. X고요. 자, 2번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비행정심판이나 심판청구가 이유가 또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서는 세 가지 돼요. 취소, 변경 명령 재결은 되죠. 취소 명령 재결은 없지만 변경 명령 재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질문. 3번 갑이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을 때 심판 청구가 이건 오늘 오전에 구몬 문제 할 때도 했던 거죠. 이건 뭐입니까? 심판 청구가 있다 하는데 공공문이 크게 보면 이건 뭐야? 사정 재결이잖아. 사정 재결은 취소에 인정이 되지 무효에는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무효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렸죠? X. 4번 재결 자체의 고의를 비웠을 때는 이거 뭐야? 소송 가는 거죠. 소송 가서 재결이 소송돼서 되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재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도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재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정답은 2번이죠. 17번 정답은 2번 옳은 것이고요. 자, 18번. 다음 각 사례형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출 문제에서 아니면 모의고사 실시간 모의고사에서 봤던 내용 패턴 또 그대로죠. 일단 A 시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맨날 저는 가장 기본 사례가 3개월 영업정지였죠. 소송법에 가서 보면 출발할 때 제가 다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협의 소열 때 그거죠. 3개월 영업정지 받은 숙박업자 갑은 불복해서 행정쟁송 제기한다. 이고요. B 시장부터 건축허가 거부처분 받은 거부처분 다투는 거죠. 자, 그럼 1번 갑이 취소용을 제기하면서 위의 사례죠.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 집행정지 요건에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중에 있을 것. 그러니까 본안 청구의 적법성은 뭐라고 했지?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춰서 계속 중에 있을 것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돼. 그러니까 본안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되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1번 틀렸죠. 집행정지의 요건이죠. 2번 갑이 2022년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그 심판을 제기해서 3월 29일 날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죠. 일단 감액 경정이 되겠죠. 감액이 되고요. 재결서 정본이 4월 2일 날 송달됐을 때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2022년 1월 5일이다. 요거 또 오늘 오전에 군문 문제 풀어봤던 것도 다 기출 그러니까 변호사 모의 시험에 냈는데 기출 문제에서 계속 봤던 거죠. 틀렸죠? 뭐였습니까? 일단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1월 5일 날이 원처분이죠. 그러니까 1월 5일 날 원처분 영업정지 3개월이었죠. 근데 행정심판이 제기되었고 행심이 제기되었고 행정심판이 제기돼가지고 뭐입니까? 3월 29일 날 1개월로 줄어들었죠. 그럼 줄어들었죠. 근데 3월
9일 날 있었고 송달은 며칠입니까? 4월 2일 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뭐야? 3개월이 1개월로 줄었죠. 그럼 1개월 줄었다는 말은 뭐야? 정확하게는 3개월 중에 2개월을 줄였다는 거잖아. 그럼 2개월 줄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오면 원처분이 이게 기산점이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오면 요게 기산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29일이 아니라 4월 2일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이거를 보든 이게 기준점이죠. 대상은 원처분이지만 그 소송 갈 때 기산점은 요게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일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4월 2일이 되겠죠. 4월 2일이 취소한 기산점. 대상은 요거지만 원처분이지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만 기산점은 얘가 아니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2번.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요 패턴 문제,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요 패턴 계속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 번 다뤘던 적이 있는 문제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이제 어의 경우죠. 거부죠. 거부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제기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시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안 하면 직접, 이게 의무이행 심판은 뭐가 가능해? 직접 처분이 가능하죠. 다만 직접 처분은 두 가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전제가 뭐지? 시정명령을 하는데 직권으로는 안 돼. 뭐로만 한다? 신청이 필수적이죠. 교재 보시면 839페이지 한번 가봐. 839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밑에 맨 밑에 B번 있죠.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직접 처분이죠. 근데 그게 뭐 진하게 돼 있어? 제가 책에서 not X 요는 함정지문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딱 뭐라고 돼 있지? 당사자 신청 과로고 not 직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사실 여러 번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서 뭐야 not X 이런 것들을 함정지문으로 낸 다음에 요거다. 그런 것들 곳곳에 이렇게 함정지문을 심어놨죠. 딱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이렇게 딱딱 표시가 되는 책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받고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뭐 강조, 저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조하죠. 근데 그걸 그럼 책에다 이렇게 함정 지문들, not X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수험생들이 훨씬 더 요긴하게 간결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거죠. 딱 그대로죠. 그래서 요거 3번 그래서 틀렸죠. X. 자, 4번 어디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은 뭐입니까? 재처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재처분을 했는데 기속력에 위반하는 거야. 그럼 기속력 위반하면 무효죠? 무효는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접강제의 전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거죠. 이건 소송법에서 간접강제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예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아예 안 하거나 하기는 했는데 기속력에 반하면 5원은 무효죠. 무효는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의 전제 요건이 충족된 걸로 본다. 이것도 교재 968페이지, 교재 968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2번 판례가 있죠. 2번 판례가 그 내용으로 되고 또 역시 실시간 모의고사에서 간접강제 규정이 요즘 곧잘 나오는데 몇 번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2번 판례가 그 내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거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죠. 4번이 오야.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 됐죠? 자, 설명됐고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맨날 봤던 재개발조합 특수인가 사안이죠. 근데 이것도 오늘 먼저 봤던 단계별로 제가 3단계를 했잖아요. 교재에 몇 페이지냐? 342페이지인가? 그래서 트리노트는 두 가지인데 세 단계로 나눠서 봐라. 338페이지, 339페이지. 이것도 재개발조합 관련 것 위에 트리노트가 딱 두 가지로 2단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트리노트는 두 가지만 3단계로 하라고 했잖아. 설립 단계, 설립 후 뭐인 단계, 관리 처분 계획 아닌 단계, 아니 인감이 고시를 받은 단계. 요 세 단계죠. 딱 그대로 조금 봐. 그리고 조금 더 앞에 간다면 뭐야? 그 설립 추진위원회죠. 그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설립 추진위원회 이야기는 없네요. 조합 설립 인가처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을
세고 이제 2단계죠. 의결 이게 2단계.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디귿은 3단계죠. 그러니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딱 트리노트를 해놨죠. 그럼 이제 대충 쟁점이 어떻게 나올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후 조합은 갑은 관리처분 계획의 의결에는 전체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은 의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면 소송 달성한다. 자, 1번 기업과 디귿은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 기업은 뭐야? 조합 설립인가죠? 설립인가는 뭐였지? 설권적 행위니까 특허죠? 반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는 통상적인 인가잖아. 그래서 트리노트에 딱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설립인가인가, 계획에 대한 인가인가. 특히 최근에 계획에 대한 인가는 통상적인 인가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적어 놓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다른데 같다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업, 설립인가는 설권적인 인가로 특허,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 것은 통상적인 인가, 보충적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같다. 틀렸죠? 1번 X. 2번 갑이 니언에 대해서 소송. 니언은 뭐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이죠. 이거는 2단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인가 및 고시가 있기 전에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상대로 맞아. 상대는 조합인데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틀렸죠?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갑이 리얼에 대해서, 리얼은 뭐지?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및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 안자가 떨어져 버리고 처분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고소송 중에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 이야기죠. 그리고 4번 리얼에 대해서 다투려면 비구청자. 요게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인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옛날에 아강기인가 아니면 그 단원별 문제풀이인가 한번 했던데 이게 이제 요 쟁점이 하나 된 게 뭐냐면은 관리처분 계획 아닐 때는 당사자 소송이고 인가 및 고시를 받게 되면 안자가 들고 처분이 된다고 했죠. 근데 처분을 한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야. 누가 되는 것이야? 여전히 재개발 조합이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 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맞는데 피고는 행정청, 인간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한다?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이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는 요거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쟁점에 또 문제풀이할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시간만 좀 있으면 문제도 다 찾아가지고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하고 제가 또 개설 강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하지 못해도 어쨌든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쟁점으로 충분히 나올 만하다. 책에 있는 판례는 책에도 그 판례가 있나?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고는 누구야? 비구청장이 아니라 그 관리처분 계획을 한 주체는 누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기 때문에 A주택 재건축 조합을 피고로 하는 것이죠. 그 4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죠. 요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모의시험, 제가 가서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하고 변호사 실전 기출 문제를 문제풀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는 것들이 이 내용들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0번 행정쟁소.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재결에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돼. 틀렸죠? 재결은 기판력 안 생기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모순 조착되는 모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재결에는 기판력이 안 생겨. 기판력은 판결에는 생기지만 재결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므로 당사자와 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X. 2번 무효인 처분의 무효 취소 소송이죠. 재소기한 제할 때도 맨날 보는 A급 판례죠. 틀렸고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추정 제기는 가능하지만 취소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소기한 제한이 있죠. 3번 거부행위가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끼는 그것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때 중단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부 처분에서 판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 2번 판례로 되어 있을 거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2번 판례로 있었는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902페이지 보시면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2번 판례 보시면
제목이 어디 있죠? 실체적인 권리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뭐입니까? 권리 행사의 중단 지정을 통해서 포함된다.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대충 패턴들이 눈에 보이죠. 물론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 경지까지 가면 뭐 더 좋겠지만 학원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는 어떻게 꼬을까라고 하면 결국 일부러 꼬고 제일 기본 패턴이 뭐야?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 아니면 지문의 순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 눈여겨 보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X. 자, 4번. 처분 시에 행정처로부터 행정심판. 이것도 했잖아. 불고지, 오고지는 뭐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행정심판 청구할 때만 되는 거지 소송에까지 확대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 아까 또 845페이지 불고지, 오고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845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의 맨 마지막 문제 4번 판례 A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 풀이할 때도 뭐 수차례 다뤘던 거죠. 그래서 4번, 2, 5 정답은 4번.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까 하면 굳이 좀 따진다면 아까 뭐야 그 사례형 두 가지가 이제 독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출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봤던 패턴에 다를 바가 아니죠. 다음 이제 읽고 독해를 했는지 그게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니고 뭐 2번, 3번, 2중, 3중을 꼬아놓은 그런 지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히 풀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 무난하다고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많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했어도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언어 교재, 언어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뭐 책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완전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있거나 아니면 강의가 뭐 완전 버벅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지방직, 2020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는 무난히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보는 것이겠죠. 뭐 그 자감한 거죠. 그렇다면 교재 분량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는 어떤 게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교재처럼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거 가지고도 다 커버가 되죠. 뭐 다 커버가 되는 게 일단 기본이기는 한데 그 양이 그럼 같은 내용이면 양을 줄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컴팩트하게 줄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제 그거 뭐야 그 복직 명령 그거는 사실 강론성 지문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지는 않아. 그건 이제 솔직하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없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추론을 한다면 공무원 신분 보장 그리고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안 하면은 상대방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침입적인 효과.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게 되면은 복직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추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걸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예,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번 지방직 문제 패턴이 또 전형이야.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7월달에 공무원 시험도 있고 공무원 시험에 또 이제 시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출제 패턴들은 당분간은 계속 혼재될 것 같아요. 막 널뛰기 하는데 근데 요번 좀 시켜놨다 해서 그러면 쉬운 것만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뭐야 그죠 국가직처럼 또 어렵게 좀 문제 패턴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또 낭패 볼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온 데서 열심히 어렵게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쉽게 나면 또 좀 허탈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수험생들은 조금은 비관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어려울 때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것도 뭐 그래서 아주 뭐 지압 말단적이나 쫙 귀퉁이 있거나 뭐 책에도 없는 판례가 등장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국가직 지방직 그래서 지방직도 국가직 패턴 나왔으면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학원 강사들의 그 예상과는 달리 또 이건 또 너무 무난하게 나오는 바람에 또 당분간은 좀 이제 계속 이렇게 난이도가 변별력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그 수능에서 그러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단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내년 이제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도 지방직 공무원 국어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